그 환자의 상태, 눈 아래의 모습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플랜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리아의 성형외과 황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원래는 하안검 수술에 포함되는 수술이에요. 이게 보다 좀 젊은 층에서 좀 속하게 되고, 그리고 피부 탄력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여유분을 잘라낼 필요가 없는 수술을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밑 지방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런 경우가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제일 적합한 사람인데요. 자, 또 어느 분은 이 눈 아래쪽 이 다크서클에 해당되는 그 구간이 상당히 넓기만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눈밑 지방이 붉어져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아래쪽에 그냥 다크한 그 영역만 되게 넓은 분도 계세요. 이런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이제 적합한 경우인지는 경험을 통해서 잘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수술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때는 실제 간단히 하기로는 뭐 필러를 또 넣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 이식이나 뭐 이런 그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방법으로 이제 그걸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환자의 상태, 눈 아래의 모습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플랜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경계가 해당되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여기 검은 그림자 치는 여기까지 세로폭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볼록 나와 있는 그 지방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함몰된 부분에다가 전부 지방 이식을 추가적으로 채우면서 이 불룩한 지방을 여기 오목진 데다가 재배치를 해서 요 세로폭을 줄이면서 아래가 더 도톰하게 올라오고 볼록해 보이는 그 부분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한 달 경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애초에부터가 애교살이 보이고 애교살 아래 그림자가 있는 편이세요. 근데 눈밑 지방은 관찰되진 않아요. 오히려 애교살 아래 그림자 부분이 상당히 어둡게 관찰이 되는 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배치를 하면은 이 애교살하고 눈밑꼬랑 이 사이 부분이 더 진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애교살 아래 부분에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이 그림자 영역을 개선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한 게 아니고 이 아주 정확한, 제가 이렇게 그리는 이 부분만 정확하게 미세 지방 이식을 해서 전보다 이 그림자 부분이 더 밝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달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가장 아래 그 경계선에 해당되는 위치가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서클이라고 생각되는 그 구간이 세로폭이 넓은 경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다크서클 해당되는 그 구간 사이에 볼록 나와 있는 지방도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볼록 나 있는 지방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이용해서 이 눈밑 꼬랑 부분에다가 재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다크서클로 해당되는 아래 경계선 부분을 위로 올려주는 느낌을 만들어야 이 다크서클이 좀 좁아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선을 높이는 느낌으로 지방 이식을 같이 해주면은 매우 효과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면서 지방 이식을 같이 해가지고 얻은 한 달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눈밑 지방 제거만 한 겁니다. 이제 눈을 보시게 되면은 수술 전에 이제 눈밑에 불룩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눈밑 지방이 있는 거죠. 이 경우에 그 아래에 따라서 이렇게 어둡게 이제 그림자가 형성되어 있는데, 눈밑 지방 제거를 하면은 이 불룩해 보이는 부분의 볼륨만 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부분의 볼륨은 줄어요. 그런데 이 아래에 검은 부분의 경계에 해당되는 눈밑꼬랑처럼 보이는 이 경계선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이
요 지방을 제거만 하지 않고 여기 고랑처럼 보이는 요 인대 구조를 다 터내주고 이 지방을 여기다 끼워 넣는 과정이 이제 재배치가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을 했었으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요 아래 경계 부분에 해당되는 이 선이 희미하게 더 희미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눈밑지방 제거보다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게 더 이쁘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물론 환자분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매우 만족해 하시는 건 맞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눈밑지방 제거만을 했기 때문에 눈밑지방 재배치를 같이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약간의 단점,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수술적인 방법보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내 눈도 볼록한 지방도 있는 것 같고 다크서클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 정말 수술로 하면은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별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수술이 적합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낫고 이런 등등의 것을 많이 담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리아의 성형외과 황진 원장이었습니다.